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일주일 방학하고 돌아왔습니다. 반가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쉬기도 하고 또 밀린 일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찐한 일주일 잘 보내고 왔고요. 약속드린 대로 책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어떤 책 읽으셨어요? 네, 저는 강원국 작가님의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꼭 한번 읽고 싶었는데요. 계속 미루다가 네, 얼마 전에 알라딘 갔다가 중고로 구입해 둔 책이 있어서 이번에 아주 열심히 잘 읽었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들에 도움되는 내용들도 많아 가지고요. 밑줄도 많이 쳐 놓고 했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 숙제 제가 미션 내드렸는데 잘 하셨나요? 네,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아이들의 질문에 "이렇게 반응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는 이제 아이들이 많은 질문을 할 때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또 잘 대답해 주고 싶은데 잘 몰라서 혹은 바빠서 혹은 귀찮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대답을 못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잘해 줄 수는 없어요. 그거 뭐 우리도 기계도 아니고 우리가 아이들만 이렇게 막 보고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이거 3가지만 기억하시면 어차피 아이들은 질문을 많이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답을 해 줘야 되는 그게 이제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왕이면 아이가 공부하는데 혹은 자라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신다면요.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기억하실 게 있는데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한 대 맞은 것처럼 되게 좀 마음에 많이 남는 말이더라고요. 뭐냐면 "아이는 길을 묻는 손님이다."라는 글귀를 읽었어요. 우리가 인제 사장이라고 해 볼게요. 음식점의 주인인데 어떤 손님이 들어와서 길을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친절하게 대답을 해 주고 네. 뭐 비록 인제 뭐 우리 집에 와서 지금 식사를 하는 손님은 아니지만 네. 이쪽으로 가시면 있어요."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이 나중에 정말 배가 고플 때는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그걸 염두에 두고 막 우리가 되게 친절하게 해 주는 건 아니지만 손님이 길을 물어본다. 그리고 나는 그 손님이 나에게 다시 우리 집에 다시 오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가 무언가를 질문을 할 때는 우리 새로 신장 개업한 우리 식당에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지나가다가 길을 물어보는 손님이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아요. 네. 제가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저희 아이들이 무언가를 질문할 때 길을 묻는 손님이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 주기는 쉽지 않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한 달 넘게 계속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본 거고요. 하지만 잘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거니까 우리 어머님들과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거를 기억하고 알고 못 해 주는 거랑 아예 몰라서 못 해 주는 거랑은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알고 있으면 실천으로 옮기는 게 최고. 네,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정말 머리 가득한 정보와 지식은 큰 의미가 없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또 영상 보고 나시면요.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뭔가를 질문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어떤 실수랄까? 네, 요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되는 것들. 첫 번째 뭐냐면요. "그것도 몰라?" 라고 반응이 나오죠. 왜냐하면 저도 너무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게 알려줬거든요. 네. 처음 말해 주는 거 아니고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해 줬고 작년에도 나왔고 그 작년에도 나왔고 심지어 일주일 전에도 설명해 줬고 어제도 설명해 준 건데 그 어휘를 아직도 모르고 있거나 그 사실 그 정보를 그 지식을 아직도 머릿속에 넣지 못하고 있어서 똑같은 얘기인데도요 또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네 그렇게 되면서 "그것도 몰라? 설명해 줬잖아."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네. 그럼 아이는 왜 물어볼까요? 사람 놀리는 걸까요? 아니죠. 진짜 모르는 거예요. 네. 어떤 아이들, 아이에 따라서는요, 한 번 들은 게 그 즉시 입력이 되고 기억이 나는 아이들이 있고요. 너무 부럽죠. 그쵸? 그런 아이들 훈훈하죠. 어떤 아이들은 2번이 필요한 아이가 있고 3번이 필요한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10번 이상씩 반복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그중에 어떤 아이인지는 아마 부모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에서 둘 이상의 아이들을 키우실 때도
얘는 한 번 말해줬는데 바로 알아듣고 그게 적용이 되고 그걸 기억하고 있는 아이가 있고요. 여러 번 말해줘도 네, 계속 제자리인 것처럼 마치 똑같이 설명을 또 해줘도 아, 그래? 하면서 막 이렇게 놀라는 아이들 있잖아요. 혹은 잘 듣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서 똑같이 질문에 답을 해줘도 반응이 다른 아이를 보면서 아, 이걸 언제까지 대답을 해줘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마련이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알면 물어볼까요? 네, 알면 절대 안 물어보죠.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엄마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본인이 같은 질문을 이전에도 했었다는 사실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의도는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인내심이 이제 한계가 오죠. 그러면서 '얘가 나를 시험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순간적으로 막 욱해 가지고 '그것도 몰라?'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 네, 길을 물어보는 손님이 이제 그냥 길을 묻고 있는 상황. 예, 그래서 상대가 친절하게 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을 다스리시는 데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질문이 정말 많은 아이들을 키우시는 어머님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보이시는 반응인데요. "너는 뭐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 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절로 막 나와요. 방언처럼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막 이것도 궁금하고 이것도 궁금하고 방금 궁금해서 설명 다 해 줬는데 또 약간 다른 질문들 그리고 또 엉뚱한 질문들을 계속 반복을 하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막 정말 귀가 아프다. 그리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이의 그런 쏟아지는 질문 때문에 너무 힘드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나도 모르게 진짜 애가 진짜 그러니까 푸념이기도 하고요. 또 정말 아이가 신기하기도 해요. '뭘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음 너무 감사해 하셔야 돼요.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쏟아부을 때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실에 보면요. 정말 궁금한 게 너무 많은 친구들이 있고요. 한 반에는 항상 이런 친구도 있고 저런 친구도 있기 때문에 반 안에는 아이들이 골고루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들을 많이 경험하고 관찰했던 게 제 아이를 키우는 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냥 사사건건 모든 게 다 궁금한 아이들이 있고요. 이것도 별로 안 궁금하고 저것도 별로 안 궁금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시들한 거예요. 크게 뭐 궁금하지도 않고 알면 좋겠는데 몰라도 상관없는 조금 무기력해 보이고 네, 의욕이 없어 보이고 그냥 세상 사는 게 마치 한 70살 80살 먹은 노인처럼 뭔가를 달관한 다 알아서 달관하는 게 아니고요. 모르는데도 상관없는 그냥 모르는 채로 살아가도 상관없는 큰 의욕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 유형의 아이 중에 '내 아이가 어떤 아이였으면 좋겠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자입니다. 내가 막 귀에 고름이 나서 막 피가 날 것 같고 너무 이 질문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대답해 주느라 목이 쉴 것 같아도요. 그래도 궁금한 게 많고 호기심이 넘치고 세상 살아가는 돌아가는 게 어른들의 세계들이 너무 궁금하고 한 친구들이 훨씬 저는 감사할 것 같아요, 제 아이가 그렇다면. 다행히도 네, 저희 아이들은 그래도 궁금한 게 많은 편이고 제가 정말 모든 질문에 다 이렇게 친절하게 굉장히 아이들이 원하는 기대대로 답해 주는 그런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해줄 수는 있는 대답은 해줄 수 있는 상황 네, 뭐 말을 못 하거나 혹은 너무 기력이 없어서 누워 있거나 이런 엄마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궁금한 게 많다라는 사실이 저는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래 궁금한 게 많을 때지. 그리고 궁금한 게 많아야 될 때지. 그리고 지금 물어봐서 내가 대답을 해 주더라도 얘한테 입력되지 않고 얘는 똑같은 질문을 다음 주에 또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걸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의 질문을 마주합니다. 네. 하지만 뭐 저도 네, 울컥울컥 올라오죠. 그러면서 "뭐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데요. 네,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라는 거, 궁금한 게 많다라는 걸 감사하게 여기시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너무 타박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궁금한 게 진짜 많네." 요 정도 네.
와, 그래, 맞아, 맞아. 하면서, 좀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게 좋은 일이다. 알고 싶은 게 많은 건 긍정적인 거다라는 인식을 좀 갖게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궁금한 거,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겪으시는 딜레마이자 실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꼭 명심해서 들으세요. 이렇게 질문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게 많은 친구들이요. 집에서는 똘똘하다고 칭찬을 받고 호기심이 많고 또 어떤 지적 호기심이 많다라고 칭찬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친구들이 학교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궁금한 게 늘 머릿속에 넘치고 계속 생기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시거나 친구가 발표를 하고 있거나 친구들과 대화하는 도중에 불쑥불쑥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질 때가 너무 많거든요. 혹은 궁금해서 질문하고 싶을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집에서 질문을 할 때마다 부모님한테 이제 "우와 그런 것도 궁금해해? 우와 그런 생각도 했어?" 라고 하면서 본인이 질문했던 거, 본인이 궁금해했던 것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던 경우에는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계속 질문을 하면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시거나 친구들이 발표할 때 불쑥 끼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학교에서는 그런 친구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호기심이 많은 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친구가 지적 호기심, 궁금증이 많은 건 굉장히 칭찬할 이야기지만 30명이 넘는 친구들이 한 반에 있고 선생님은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교과의 분량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마다 궁금한 걸 못 이기고 계속 끼어드는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 때문에 우리 다른 친구들이 좀 자기가 발표할 때 방해를 받는다고 느끼거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궁금한 걸 말했을 뿐인데 선생님 입장에서 이 친구가 예의가 없거나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요.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관건이 아니고요. 포인트는 본인이 궁금한 게 있어도 상대방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상대방의 설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손을 들거나 아니면 옆에 와서 잘 듣고 있다가 설명이 끝나거나 그 친구의 발표가 끝나면 그때 자기가 궁금한 걸 질문하는, 즉 인내심 있게 듣고 기다렸다가 본인의 차례에 대해서 그때 설명하는 거, 그때 질문하는 거, 이 방법이 반드시 훈련이 되어야 돼요. 습관이 필요해요. 우리가 1대1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야 얼마든지 이 아이의 이야기를 부모 두 사람이 들어주고 답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학교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친구의 이야기를 툭툭 잘라먹고 본인이 궁금한 걸 계속 그것만 질문하는 친구는 친구들과의 대화가 막힐 수밖에 없고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환영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렇게 질문 궁금한 게 있을 때 부모님이 뭔가를 설명하시는데 궁금한 게 있어 할 때는요. "엄마 근데" 하면서 이렇게 끼어들려고 할 때요. 그때 "잠깐만 엄마 설명 끝나면 질문해. 질문해야 될 거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 하면서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까먹어요, 애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질문해야지라고 하다가 거기 말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보면 까먹잖아요. 그쵸? 까먹는다고 안 죽어요. 네. 그때는 좀 안타까울 수 있지만 그렇게라도 상대방이 말할 때는, 즉 오디오가 겹친다고 하죠. 네. 말할 때 불쑥 끼어들어서 이렇게 오디오가 겹치게 만드는 건 안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질문 많고 호기심 많은 친구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예의가 없다거나 혹은 자기 멋대로 한다거나 혹은 말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인이 궁금한 걸 질문하는 기본적인 그런 대화의 태도, 경청하는 태도, 그리고 순서를 지켜서 말하는 태도를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자, 3가지 정리할게요. 부모님들이 무심코 하는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어요.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 첫 번째, "그것도 몰라?" 하면서 이제 모르는 거 자체를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진짜 몰라서 물어본 건데. 네, 두 번째, "뭘 그렇게 궁금한 게 많냐?"라고 하면서 질문이 이제 이어질 때 굉장히 좀 지쳐하시죠. 네, 그런 반응도 좀 자제해 주시고요. 세 번째, 아이가 질문을 할 때마다 언제든 그 질문에 집중해서 아이가 경청을 못하는 거를 가볍게 여기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아이가 순서를 기다리고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질문 진짜 많을 텐데요. 우리 이렇게 길을 묻는 손님,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이 날도 사실 몇 년 안 남았어요. 네. 우리 아이가 언제까지 이렇게 나에게 질문을 많이 할까요? 사실 몇 년 안 남았다 생각하면요. 좀 극한 직업이긴 하지만 우리 어머님들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질문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네. 속상한 거, 힘든 거는 여기 댓글로 풀고 가시고요. 아이들이 돌아오면, 아이를 만나면 아이들의 질문에 네, 길을 알려주는 친절한 사장님 같은 그런 마인드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